네, 제가 참 비애가 느껴지는 일들이 좀 참 많은데, 뭐가 그렇습니까? 논문 표절 관련해서 제가 정규제 주필 이 영상이 지금 발견이 됐는데, 네. 그 조국 교수 논문 표절대에서 좌파들이 침묵한다고 좌파들 막 좌빨이란 표현으로 비난하면서 우리 보수도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같은 편이라고 침묵하면 우리가 좌빨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3년 전에 그분 뭐 딴 거는 모르겠고 저는 윤창중 씨 관련해서 뭐 말을 했던 걸 기억나요. 보수라고 해가지고 윤창중 씨 사건에 대해서 옹호를 하면 안 된다. 있는 그대로 강력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하는 입장에 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조국 교수 표절을 이제 거론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교수 표절을 거론하면서 논문 표절이면은 그 자체로 논란이 돼야지 같은 편이라고 침묵하고 이러면은 좌빨하고 똑같다라고 이제 말을 하셨는데, 최근에 전희경 논문 표절 관련해서는 동지애를 좀 발휘해달라, 논문 표절을 해가지고 뭐 도덕은 그렇게 명징하지 않다, 완전히 180도 다른 말을 한 게 지금 이제 편집돼서 올라갔는데, 참 이건 저 왔을 때요, 제가 지금 놀란 건 겁니다. 저는 좀 굉장히 좀 충격적인 영상이라고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논객이라는 사람이 3년 전에 했던 말과 180도 다른, 그래서 정규제가 정규제라 하는데, 제가 좀 우리 쪽 보수 커뮤니티에다 올려놨습니다. 이거 아무도 논평을 못해요. 야, 이건 심하다, 이건 이런 말도 못하고요, 잔뜩 겁을 집어먹은 것 같아. 자. 정규제 씨가 저렇게 그때 신문사 주필인데 그렇게 막강한 권력이었나,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최근에 지금 전희경 논문 표절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깔끔하게 논문 표절을 한 걸 인정하고 그냥 반납하는 선만 가끔가다 한 번씩 주장을 하는데, 왜 그렇게 제 입을 막으려고 이렇게 협박들을 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는지 참 가관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저녁을 좀 보수 쪽 선배하고 했는데, 뭐 뉴라이트 그룹이라고 이제 자기들 그룹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들 그룹이 전희경을 국회의원 만들었는데 네가 계속 전희경 자꾸 해가지고 뭐 너를 다 욕하고 뭐 그러고 있다라고 막, 그분 자체는 선의로 알려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협박이었어요. 제가 듣기에는 협박으로 들리단 말이죠. 그래도 변희재 대표는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찾아와서 뉴라이트 같은 데서 전희경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하면서, 전희경 씨는 뭐 친박 비박 중에 한 군데 줄 서서 공천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난번에 뭐 딴 거는 모르겠고, 전희경 씨 이제 말하는 것도 지쳤어요. 김무성 대표하고 그때 뭐 김무성 대표를 위한 대선 포럼 같은 데서 이렇게 팔짱을 끼더만, 그걸 보고 비박에서 공천 받았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뉴라이트는 비박하고 붙어서 예를 들어서 전희경 공천을 만드는 일을 했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나보고는 누가 와가지고 무슨 밥 한 끼 사면서 너 입 좀 다물어라, 조용히 해라, 이런 말도 안 하는 걸 보니까 자칭 원조 보수라는 사람들이 저는 포기한 것 같아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변 대표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로 정치판에 붙어서요, 이념을 갖다가 포장을 해가 보수 진보도 그런 것들 엄청 많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양아치 쓰레기급인데 이념을 포장해가지고 그런 이념 때문에 마치 자기가 사는 사람인 척 포장하면서, 실제로는 DJ가 노무현으로 바뀔 때, 그때 양 정권의 역학관계로 보면 노무현이 DJ를 배신했죠. 만들어줬는데, 심지어 정몽준이를 갖다가 말입니다, 여론조사 하자고 끌어들였다가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DJ 쪽에 대북 송금을 갖다가 특검하면서 다 죽이기 시작하고, 그 박지원 씨 같은 경우는 그때 깜빵에 갔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이 양 정권에 또 살아남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좌파도 노무현에서 DJ에서 해먹고 또 노무현한테서 해먹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정권 때 해먹고, 이명박 정권하고 박근혜 정권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요. 그건 뭐 동네 개도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또 실컷 해먹다가 또 여기서 실컷 해먹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수라고 하고 다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보수라고 하고 다니는 분들 중에 이명박 정권 때는 친하다가 박근혜 정권에 사이가 안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정권마다 친하게 잘하고 다녀요. 근데 변 대표나 내가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정권마다 친하게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 머리가 안 돌아가든지 행동이 안 돌아가든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뭐 정권, 사실 이명박 정권도 그렇고 박근혜 정권도 그렇고, 뭐 저는 뭐 정권을 만드는 데 참여하진 않았지만은 가급적 성공할 수 있도록 바깥에서 그 방향을 좀 가고 있죠. 근데 그 가까운 사람들이 계속 이거 일을 그르치고, 이제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성 문제하고 롯데골 부장, 이 두 건은 정말 폭발적인 상황. 이 폭발적인 게 무슨 뭐 좋아서 폭발이 아니고
정권과 보수력 전체를 불태울 정도의 휘발성이 있는 사건이거든요. 아, 그럼요. 저는 전적으로 변희재 대표 말에 공감을 하고요. 여기에 롯데라는 부분의 골프장이 제일 좋더라도 그게 롯데기 때문에 안 된다고 포기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여기에 대한 고민도 없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해서 주민들한테까지 국방부 장관에 의해서 제안이 되는데 거기에 국방부의 군인들 단 한 명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여태까지 명분이 없어진다고 말을 하나 하는 거 없는 거 보면 전부 다 확성기에서 도둑질 해먹는 데 관심이 가 있는 사람들 아닌가. 이래 보고요. 이런 것들이 또 안보를 이야기해요. 국산 무기 자주화를 이야기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병우 수석 문제예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병우는 지금까지 거론된 부분만 갖고도 그만둬야 됩니다. 아니 정권이 우병우 하나 때문에 예? 사정이니 무슨 그 수산이 이 정권의 모든 것이 다 걸려 있어서 그 사람 하나 빠지고 나면 정권이 무너질 정도면 이 정권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정권은 우병우 하나고요. 보수 세력은 전희경 하나 때문에 진짜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 저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병우 하나 때문에 왜 정권이 목숨을 건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전희경 하나 때문에 왜 보수가 목숨을 전체에 걸고 그럼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봅시다. 전희경 씨가 뭐 우리가 잘 모르는 탁월한 능력이 뭐가 있습니까? 그게 뭐 글쎄요. 지금 뭐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그분이 저기 한국의 대기업들하고 이렇게 관계 있는 데서 일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뭐 바른사회 시민회의하고 자유경제원에서 일을 했는데 딱 거기 관계가 제일 깊은 데서 핵심으로 일했네. 근데 그렇다고 지금 이 상황이 재벌의 이익과 뭐가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이 표절 옹호하는 이 완전 말 뒤집으면서 이게 무슨 재벌의 이익과 관계가 있냐 이거죠. 그것도 아니에요. 무슨 아니 거기서 표절과 무슨 관계가 있어? 거기서 공들어가 키워갖고 넣어놨는데 또 그걸 갖다가 감히 저기 천박한 변희재나 황장수가 흠집을 내니까 성질이 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장외라는 장점, 아까 말씀드린 정권에 가깝지 않은 사람일수록 더 바른 말 하기가 편하죠. 꼭 그게 더 고다서 그렇다기보다는 정권에 가깝게 참여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좀 가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근데 바깥에 있을 사람일수록 더 바른 말을 해줘야 되고 장외 보수라 그러면은 당연히 바른 말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바른 언론연대라고 지난해 이제 창립을 한 언론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언론을 만들자 그 언론 단체인데 제가 오늘 카톡에다가 여러 글을 써놨습니다. 내가 논문 표절을 전희경 잡은 것도 아니고 난 원래부터 잡아왔고 심지어 박근혜 정권 교육부 장관도 표절 잡았고 좌우를 다 망라했습니다. 잡다 보니까 그 표절은 정말 구조적인 비리 비즈니스고 부정부패다. 근데 여기 내가 이건 개혁해야 될 확고한 내 철학이 있는데 같은 보수란 동지들이 전희경 표절 석사학위 논문 좀 반납하라고 요구했다고 온갖 공갈 협박을 하고 거짓 음해를 하고 심지어 자유총장이 김경재 총장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표절 문제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제가 자총 그 사드 배치 그 문제 때문에 특보로 돕는다는 이유로 또 김 총재한테 또 계속 거짓 음해를 하고 심지어 전희경을 김경재 총재에게 사과를 시키겠다. 전희경 씨가 김경 총재한테 왜 사과를 합니까? 논문을 반납하면 되는 거지. 이런 협작질들 한다면 보수 동지라는 사람들이에요. 보수 아니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것이 그 진실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사람 한 명 입만 막으면 그것도 위에서 눌러갖고 막으면 그 진실이 없는 걸로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표현 그대로 썼어요. 제가 이 바른 언론대 카톡에다가 아니 나 한 사람 입을 막으면은 이게 해결되는 문제냐 이게. 황장수도 있는데. 박사님도 있고 뭐 최대한 나만큼 다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나 막는다고 해결되냐 문제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바른 언론을 만들겠다고 한 단체에서 지금 이 상황 이거 완전히 지금 어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물론 웃기는 자들이죠. 제가 뭐 무슨 지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진짜 힘이라도 있으면 내가 말을 안 하겠어요. 근데 이거를 바른 언론연대에서 성명서를 내지 않으면 나 이 단체 없애버리겠다. 그만두겠다. 그럼 거기에 유력 보수 농객들 다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유력 교수도 다 있어요. 우리 단체. 한마디도 말을 못해. 뭐 하자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전희경 논문 표절 인정하고 반납해라. 이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역사의 현대사의 진실을 찾고 교육을 개혁하고 뭐 국론을 통일하고 안 되는 거야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자, 우리의 비리는 다 사이좋게 감추어주고 따둑거려주고 덮어주고 상대편의 비리만 잡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것이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같으면 그런 보수는 그는 쓰레기죠. 그 서울대 이영훈 경제학과 교수하고 저 양동환 중앙연구원 명예교수하고 연세대 유석춘 교수 세 분이 전희경 씨와 같이 건국에 대해서 토론을 이제 콘서트를 해서 저희가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 세 분 교수들 학자들 아닙니까?
학자분이면은 저 밑에 있는 후배에게 논문 표절 너 하나 때문에 정말 보수가 다 얼굴이 먹칠되는데 빨리 반납해라 이 말 정도 해달라. 입도 안 열어요 그분들. 그분 입도 안 엽니다. 이 대학자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혹시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전 대학 때부터 그때는 뭐 대학에 제가 서울대학교 이제 구사학번 입학했는데 보수단체가 없었을 때입니다. 이 대학에. 근데 학생운동권이 이제 신자파가 꽉 잡고 있어가지고 특히 저희 이제 인문대학 같은 경우는 혼자서 단체가 없으니까 혼자서 전체 학생운동권하고 사초를 벌이면서 왔는데 여기 보수 세력이요. 좌익과 지금 비교해도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문화 권력이 있습니까? 언론 권력이 있습니까? 한 줌의 힘도 없이 그냥 좀 떨궈준 권력 부스러기 그거 믿고 저 같은 사람 입을 막겠다. 그냥 그 권력 가지고. 너무 한심하게 보이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한심해 한심해. 저는 이 변희재 대표의 통탄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제가 우병우 문제를 이야기하거나 박근혜 정권의 이 사드 문제를 비판하거나 이러면 꼭 몇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한테 대해서 아주 굉장히 험하게 욕도 하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 사회에서 진보나 보수라는 이념이라는 것이 결국 브로커들이나 한마디로 영혼이 아주 그냥 세탁당해버린 좀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항상 이용을 하는 명분이 보수 진보 아니냐. 예? 진짜 난 그렇다고 봐요. 정말로 이 자기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가치를 상실한 사람들이 보수니 진보니 뒤에 줄을 서서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하루 종일 자판이나 두들기고 남이나 씹고 동원되어서 나가는 사람들이 보수니 진보니를 팔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념하고 한국 사회에 보수 진보 파는 사람들 중에는 진정으로 이념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이래 보고 있어요. 아니 오늘 그 정규제 주필의 그 정규제가 정규제에게라는 영상을 이제 신의 한 수가 올렸는데 현재 조회수는 현재 한 3시간 만에 800인데 뭐 댓글은 뭐 170개 달렸는데 거기에 호남 김대중이 왜 나옵니까? 논문 표절에 대한 입장에 대한 이중성을 그 풍자한 영화인데 거기에 호남과 김대중 세력에게 우리가 당하고 있다. 호남이 왜 나오고 김대중이 왜 나오냐? 자, 그럼 변희재 대표 보고 이야기하는 거고 저보고는 또 황장수 김대중 개새끼 해봐라고 댓글 달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오늘 했습니다. 네? 내 입으로 하기 참 더럽지만은 했는데 이런 걸 가지고 보수니 진보니 파악하는 잣대로 쓴다라는 개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보수라고 자처하고 지난번에 전희경 파동 때는 다 달라들어서 뭐 변병 황채 뭐 신 아주 그냥 뭐 역적 사인방 하더만은 그 뒤에 정의경이가 또 저기 김무성 전 대표 팔짱 한번 끼니까 또 전희경을 또 돌아서서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이 또 욕을 해요. 내가 이것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사람이냐 싶습니다. 차라리 그 인간보다는 뻔뻔한 전희경이 더 낫다 생각해요. 저는 이제 전희경은 정치적 이 힘을 완전히 상실했고 능력이 아까 도덕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도덕성 표절 때문에 상실된 게 아니라 표절 이후에 하는 행태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전희경 조만간에 완전히 무너질 건데 저는 그 뒤 상황이 또 눈에 훤히 보입니다. 이 자칭 보수도 어떻게 할지 갑자기 논문 표절을 잡는 전사들인 것처럼 또 튀어나올 겁니다. 막 튀어나오고요. 이정현 씨가 오늘 오늘 김대중 대통령 뭐 서거일이었나 보죠? 어제 주도식이었잖아. 어제 주도식 아닙니까? 예. 아니 전희경 논문 표절과 김대중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전희경 표절만 비판하면 밑에 계속 김대중이 깔리는데 오늘 이정현 대표가 김대중은 뭐 거의 울면서 이유 회사한테 무릎을 꿇고 뭐 거의 찬양가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정현 대표가. 그 사람한테 또 많은 욕을 안 해요. 이 여당 대표가 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로 그 이정현이 대표 되었을 때 저분이 개인적인 장점이 많고 인간 승리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이정현이나 새누리당의 성공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더만은 저보고 또 숱한 사람들이 TV 나와서 이정현이 깐에 칭찬 좀 해라 이정현이 믿는다 어쩐다 하는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황장수나 변희재가 저는 뭐 과거에 DJ 특보도 했습니다만 저는 김대중과 아무 관계가 없는 DJ를 한 번도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당 대표가 물론 지역적으로 호남이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 가볍게 움직이는 부분은 저는 문제가 매우 있다고 봅니다. 세상이 사람이 소탈하고 소박하고 포용력이 있는 부분하고 떠나서요. 그 당의 정체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여야를 넘나들면서 지역을 넘나들면서 자기 정체성을
팔아서 뭘 하겠습니까? 자, 이정현 대표 보고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정진석 원내대표도 우병우 이제 물러나야 된다 했어요. 어제는 김문수 지사가 이정현 대표 앞에서 물러나야 된다 했습니다. 이정현 대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박 대통령한테 이번에 바꿀 때는 평평 인사, 뭘 인사를 하라 했는데 이번에 장관 3명 바뀌었는데 우병우 안 바뀌었는데 이정현 당대표는 자신의 말이 정면으로 무시당했는데도 말을 못합니다. 송로버섯 얻어먹고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 안 하는 겁니까? 그거는 시스템상으로 이정현은 박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될 김대중 찬양의 그 돌아가신 분의 사모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그게 정치 행위로서 올려내야 하는 거죠. 나 새누리당 입장에서 이정현 대표뿐이 아니에요. 지금 김무성 씨 같은 경우도 뭐 지금 호남 다니면서 김대중 뭐 지금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뭐 극찬을 하고 다니는데 상대당 입장에서 일정 정도 예우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사드의 시작이 사실 햇볕 정책에서 잘못돼서 꼬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냉정한 자세로서도 충분히 예우는 할 수 있는데 저렇게 김대중 찬양하고 머리 숙이고 다니면은 표가 좀 호남에서 나올 거라고 착각들을 하는 건지 계속 그러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계속 전희경 표절을 잡았다고 계속 김대중 타령하는 그 보수들은 왜 또 저 새누리당 애들한테는 한마디도 못하고 또 같이 기어다니냐. 저러다가 또 보수들 스스로 김대중 만세 부르고 다니겠어요. 이러고 다니다가 진짜. 저는 차라리 말입니다. 그런 대목에서 봤을 때 이정현, 김무성보다 김종인이 더 확실하다고 봅니다. 김종인이 초반에 저 당의 대표로 대가 갔을 때 국보인이 뭐니 가지고 그렇게 김종인을 흔들었어요. 그래도 김종인은 북한 개멸론을 이야기하고 개성공단 문 닫은 부분에 대해서도 용인을 했고 사드에 대해서도 한국의 이 안보 정세를 봐봐라. 미국하고의 미군의 어떤 입장을 봐봐라. 그건 그렇게 가야 된다 이야기하고 더민주당이 지금 자신이 물러나고 나면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자기는 당보다도 안보의 가치와 경제개혁 이 두 가지로 당에 관계없이 좋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밀겠다 이랬습니다. 이게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가치를 정립하고 자신의 가치에 따라 가지고 판단을 해야죠. 이 생양아치 같이 어제까지 지가 대표할 때는 마치 무슨 재벌 앞잡이처럼 하더만은 이제는 또 지가 대표 내놓고 나니까 새누리당이 극우 정당이 됐다 하고 있어 DJ 찬양하는 이런 인간들이 이게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원래는 저는 좀 이렇게 봤었어요. 장애 보수가 그래도 좀 더 논리적이고 좀 더 도덕적이고 제도권 이제 보수 새누리당이 좀 더 타락했다 봤는데 딱 똑같습니다. 똑같고 오히려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입니다. 주로 부정부패 능력이 좀 더 탁월한 사람들이 이제 메이저리그 가는 거고 그 정도도 안 되는 그냥 푼돈이나 챙기는 자들이 지금 장애 보수로 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개혁이 불가능한 이건 뭐 교체나 개혁이 불가능하고 그대로 던져놓고 새롭게 다시 판을 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저런 사람들이 생명력이 또 되게 질겨요. 이게 왜 질기냐? 사람이 양심을 저버리게 되면 생명력이 엄청 질기게 갈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 좌파 진영에서 홍위병이라고 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중국의 문화혁명 때 모택동이가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말 한마디만 하면 몽둥이 칼 들고 나가서 이 정적들을 두들겨 잡는 차원을 넘어서서 지식인들을 대부분 죽이고 더 나아가서 책도 불태우고 했잖아요. 분석 갱류를 했지요. 지금 우리 사회에 좌파 진영 뭐 이 필드 좌파, 아스팔트 좌파, 아스팔트 우파로 하는 사람, 우파 진영, 또 좌파 진영에 그런 홍위병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일종의 권력의 치어리더들이죠. 치어리더의 한계는 전부 일당발이들이거나 안 그러면 한마디로 빵 몇 개 얻어먹고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권력이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권력이 소멸되는데 바깥에서 치어리더하고 그냥 푼돈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버텨나가겠습니까? 지금 권력이 소멸되면 그 사람들은 소멸될 때까지 있다가 또 다른 권력이 생기면 뻔뻔하게 또 거기 가서 붙으면 됩니다. 최소한 이번에 장애 보수는 대선 캠프 줄 서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대선 주자도 반기문부터 남경필까지 절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무기에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해라. 표 다 떨어진다. 그냥 권력과 함께 아마 소멸되는 길로 가게 될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이 좌우를 떠나가지고 이 보수나 진보가
한마디로 좀 세탁이 되어서 맑아지는 대결이 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에서는 그 중간에 있는 세력들에 대한 철저한 청소가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 문제는 뭔가 하면 세월의 변화에 따라서 자기 능력도 갖추고 논리도 좀 바꿔가면서 업그레이드 되는 맛이 있어야 살아남을 건데 그 사람들은 거의 골동품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머지않아서 도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될 거라 예상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이른바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길이죠. 오늘 루전의 박수경 주필이 오늘 정규제가 정규제의 영상을 보고 제가 글을 올렸는데 자기 이제 투쟁에 3분의 2는 자칭 보수를 때려 죽이는 데 쓰겠다. 좌익과는 3분의 1 나무로 싸우고 3분의 2를 시간을 할애해서 자칭 보수를 소멸시키는 게 그래야 그 힘 가지고 이 좌익들하고 싸울 수 있다. 정확한 진단을 봅니다. 그분은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가끔씩 옳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다가 또 사라져요. 좀 칭찬했습니다. 예. 네. 좀 판세가 좀 된다 싶으면 나타나셨다 또 갑자기 또 사라지십니다. 아, 저는 칭찬했습니다. 밴드 대표도 칭찬을 했고요. 갑자기 안 나타나는 사람보다 그래도 갑자기라도 한 번씩 나타나서 한 번씩은 옳은 말을 하는 분이 훨씬 낫지요. 자, 이 변 대표 이제 내년에 우리가 마지막에 대선 이야기 조금만 하고 마칩시다. 이제 대선이 이렇게 되는데 현재 이 보수 진영으로 보면 오늘 여론조사 나왔는데 보니까 반기문이가 뭐 한 26%,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19.8%, 뭐 안철수가 그 밑에 뭐 한 12%뭐 이래가 쭉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수 쪽에는 반기문 빼고 하면 오세훈이 5.8% 말고는 보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 김무성 대표는 3, 4% 왔다 갔다 하는가 뭐 한 6등, 7등까지는 안 보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오세훈 씨는 이번에 새누리당 경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주호영을 밀다가 이번에 좀 판을 그르치죠. 그러면 만약에 반기문 씨가 나 한국 안 갈래 하고 안 와버리면 이제 내년 대선은 새누리당은 뭘 갖고 치릅니까? 일단 지금 새누리당의 문제보다도요. 반기문 씨는 바깥에서 뭐 안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정현 대표의 슈스케로 가기 시작하면은 저기는 안 들어오겠죠, 반기문 씨는. 그러면은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그럼 새누리당에서 박 대통령을 그래도 승계를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과 그래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지금 한 명이라도 있냐는 겁니다. 반기문 씨 바깥에 있습니다. 오세훈 씨 아니죠. 최경환 씨 안 할까? 하던지 안 하는지 그 크게 의미가 없는 거고, 지금 뭐 정경이 아니죠. 남경필, 원희룡 다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정권을 그래도 계승할 만한 후보가 지금 한 명도 없는 거고, 그나마 지금 정도는 그래도 박 대통령의 영향력이라 하지만은, 이 사드 문제, 이 골프장 때문에 잘못 풀리잖아요. 그러면 내년 상황은 거의 개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까지 갑니다. 그럼 사실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죠. 지난번에 정종섭 씨가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한번 아주 호기롭게 이야기하더만 그 뒤부터 사라졌어요. 올 연말까지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해야 된다는데 지금 올해 연말까지 넉 달 남았는데 도대체 왜 갑자기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툭 던지고 사라졌을까요? 지금 모르겠어요. 그거를 정리는 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이게 청와대뿐 아니라 저 문재인 쪽과 엮여서 이원 집정제 개헌이 국회의원들의 다수는 맞는데 다들 생각이 다르니까 이 판을 못 만들어서 저는 그렇게 개헌되기는 어렵다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새누리당이 꼭 빨리 이원 집정부제 개헌은 어렵다라고 정리를 하고 기존의 대통령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해가서 지지자들에게 가시적인 어떤 이 절차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정현 당대표는 정말로 이 슈스케 같은 식으로 토너먼트 직경선을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까? 안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또 당대표가 되고 나서 청와대 가서 송로버섯 얻어먹고 오니까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근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정현 씨가 그 부분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왜 슈스케가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 보면은 그건 철학을 확고하고 본인 스스로 이제 건국절 행사 관련 야당 대표와 자기가 1대1 생중계 토론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본인이 자신 있어 해요. 이런 토론에 대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 해도 문제는 누가 나가냐 이거죠, 그 슈스케. 아니 근데 본인이 제가 볼 때 슈스케에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자기한테 제일 유리한 제도를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슈스케가 무너질 테니까 아마 쉽게 그러지 않을 텐데 하여튼 본인 스스로 이 슈스케라는 거를 좋아하고 또 본인도 그걸 자신 있어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연 이정현 대표가 지금 이원직 정부제 개헌을 하고자 생각을 했던 청와대와 관련 있는 친박 핵심들의 의견을 다 묵살시켜버리고 기존의 이 대선 제대로 해서 반기문까지 포함한 슈스케를 한다 이러면 지금 청와대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반기문을 통해서 한 방에 정리하겠다는 대선 구도를 당 대표가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의 모순을 이정현 대표가 대통령이나 이 핵심들을 설득해 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파워 게임 낼 수 있는데 지금 오세훈, 원희룡, 남경필 그러니까 좀 본인 스스로 토론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좀 상대적으로 젊은 후보들은 슈스케를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힘 가지고 이제 가는데 아직 저는 그렇게 되면 반기문은 안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 거죠. 여기에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몇 개월 동안 토론하는 걸 막 뒤섞여가지고 그게 이제 권력 핵심과 어떻게 조율될지 그건 진짜 예측이 안 됩니다. 저는 반기문이 토론에 자신 없어서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은 반기문이 낙하산 타고 내려오면 밑에서 저격을 하려고 있는 스나이퍼들이 하도 많아서 그것 때문에도 안 올 거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아니 들어올 이유가 하나도 바깥에 있다가 이쪽에 슈스케로 올라온 사람하고 뭘 얘기하면 되지 뭐하러 여기 들어와서 이제 슈스케는 이렇게 되는 건데 예선을 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나가서 몇백 명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그 슈스케 할 때는 예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예심을 해가지고 평가해서 간다기 때문에 그럼 반기문 씨가 100몇 명에서 들어와서 하겠습니까? 그건 안 한다고 봐요. 반기문 씨는 그래도 유엔 사무총장까지 했으니까 최종 한 10인 안으로 들어가는 직행 이 티켓을 갖다가 발부하지 않을까요? 아 시드 배정 해가지고요. 그 판에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수라장 속에서의 하나의 질서가 잡히면서 이건 대박을 치는 이 구조이기 때문에 슈스케 방식 자체가 반기문 씨 안 들어오고 그럼 안 들어오면 반기문 씨가 계속 바깥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여기 슈스케 이 당선자와 반기문 씨가 단일화 협상을 하면 그때도 또 슈스케를 하자고 이제 주장하게 될 텐데 그런 거 각자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반기문 씨 지금 머리가 복잡하겠습니다. 복잡합니다. 예, 그거 좀 아는 사람 물어보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중청도를 바탕으로 가느냐, 친박에 얹히느냐, 개헌하자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진압을 하느냐. 참 이 머리 복잡하겠어요. 반기문 씨 같이 야심만만한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외교 국방만 맡는 대통령을 하려 하겠습니까? 이건 확실합니다. 반기문 씨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사람 치고 친박과 같이 하겠다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제가 아는 사람 치고 그리고 저 자칭 보수들과 함께 하겠다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JP가 이건 설이니까 어디까지나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반기문 이 사무총장이 왔을 때 JP 집을 갔지 않습니까? JP가 만나고 싶다 했고 그래서 당신이 대통령이 되려면 친박과 같이 하지 마라 했다. 이런 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부터 정진석 원내대표가 힘을 굉장히 얻으면서 반기문 씨의 완전 입장을 이렇게 가다가 지난번에 좀 미묘했잖아요. 당의 경선 이후에 오늘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가 우병우 물러나라고 겨냥하는 부분들을 바라보면 지금 친박이 개헌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반기문을 적정한 수준으로만 써보자는 입장과 정말로 반기문을 온 힘을 다 실어서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여권 내부에 또 충청의 입장, 비박의 입장 이런 것들이 매우 혼잡하게 뒤섞였는데요. 근데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게 대통령을 한번 찍힌 사람은 다시는 안 본다 들었는데 이번에 인사에서 보면 조윤선 전 의원이 또 문화체육관광부 갔잖아요. 그 전에 여성부 장관 하다가 이제 정무수석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들은 썰입니다. 조윤선 전 의원이 옛날에 의원 시절에 오페라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런 걸 잘 아는데 반기문 씨를 뉴욕에 가서 한번 이렇게 만나서 그런 대화도 나누고 해서 그 이후에 반기문 사무총장 측과 조윤선 의원 측의 라인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조윤선을 정무수석으로 했다. 그 이전에 정무수석했던 사람이 외교관 출신 벨기에 대사관 박준우 씨 아닙니까? 그분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외교부에서의 인연이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무수석들이 반 총장과의 라인에 다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그때 조윤선 의원이 작년에 5월달입니까?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할 때 청와대 대통령의 입장을 김무성 대표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했는데 순식간에 공무원 연금 개혁한다다가 갑자기 국회법 개정이 돼버렸잖아요. 그랬잖아요. 야당이. 그랬었죠. 예. 예, 그래가지고 조윤선
그때 정무수석이 경질됐지 않습니까? 그때 화가 나서 쫓겨났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갔습니다. 저런 어떤 이 생존력은 좀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이 여의도 바닥에서는요, 반기문과 옷깃만 스친 인연이 있으면은 다 반기문 자기가 잘한다고 하고 다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우를 받게 되죠, 보수 쪽에서. 아, 그렇구나. 반기문하고 좀 뭐 먼 친척 좀 알면은 반기문 측근이다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까? 네, 그래서 그 판을 지금 이제 짜고 있고, 그 반기문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친박하고 안 맞는 게 그 문제 아니겠어요? 그 친박은 뭐 연집정제 개헌을 해가지고 대통령 만들고 실세총리 얘기하는데 그럼 반기문 씨가 왜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묵으면 다 먹으려고. 그 뭐하러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 그래도 큰 판에서 놀았는데 한국에 와서 작은 판에서 조금만 먹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집정제가 지금 탄력을 못 받는 거죠. 그리고 저쪽에서 야당에서는 또 문재인이 반대해요. 문재인이 대통령에서 다 먹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대선판에서 대주주가 2명이잖아요. 반기문하고 문재인 아닙니까, 현재는. 한 명 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병우 수석이 이 대선판에서 새누리당과 지금 청와대를 어디로 끌고 갈 건가. 뭐 오늘 한겨레는 희한한 소리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병우가 한국의 최고 실세다. 네, 그 한겨레가 오늘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정윤회 씨 사건이나 이런 걸 처리하면서 모든 정보나 이런 내용을 파악해서 거기에 모든 힘이 다 실려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누구도 정리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청와대 이원종 비서실장한테 이거 문제다 좀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니까 비서실장이 한숨만 후 쉬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완전히 뭐 언타처블로 됐는데, 저도 참말로 지금 안 죽고 살아있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만약에 이 우병우 수석 계속 이렇게 유임해서 가면 뭐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차라리 비박이 당 대표를 할 때 당에서 저건 정리해야 됩니다 해서 좀 그때는 부딪히더라도 정리를 해보면, 한마디로 나중에 이렇게 좀 지금은 아프더라도 나중에는 도움이 돼서 또 딴 사람 넣어서 가면 되지요. 그런데 지금 이정현 대표가 말을 안 해서 그냥 당에서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가 가면, 어제 말입니다. 이석수 그 특별감찰관이 3시 10분에 그거 검찰의 수사 의뢰했다, 문제가 있다고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4시 반쯤에 김재원 정무수석이 청와대에서 당으로 잽싸게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곧 한 30분 뒤에 당의 대변인 발표가 우병우 이야기는 안 하고 이석수 특별감찰관 물러나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새누리당이 똥인지 오줌인지 모르고 같이 그냥 굴러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같이 이제 눈덩이가 굴러 내려오면서 점점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병우라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정도의 경력 가진 검찰에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정리하고 또 딴 사람 넣어서 가지고 있던 기조를 유지하고 가면 되는데, 특정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맹목적인 고난을 불삼아서 가라는 애정을 갖다가 표시를 하면, 이것이 이제 처음에 10원이면 해결될 문제가 지금은 이제 한 1억쯤 돼가고 있어요. 내일이면 2억, 이제 모레쯤 되면 한 200억쯤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뭘로 갖고도 수습이 안 되는 사태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래 보여요. 자칭 보수 내에서 전희경이랑 똑같은 상황이네요. 네. 네, 똑같습니다. 뭐 대단한 인물도 아닌 그거 하나 표절 지키려다가 지금 다 쑥대밭이 되고 있는데, 약간 이지 않습니까? 이 보수는 전 똑같은 부정부패 옹호소리가 보는데, 위 메이저리그는 지금 우병우 씨가 지금 다 무너뜨리고 있고, 마이너리그는 전희경 씨가 다 무너뜨리고 있고. 이게 망할 건가 안 망할 건가 보면, 자칭 보수라는 사람 몇 명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면 그 사람이 똑같으신데, 때가 딱 똑같아요. 망하게 여기랑 지금 똑같기 때문에, 이게 다 위아래가 한꺼번에 망하고 있는 거죠. 자, 베니제 대표나 저나 이 최고 권력의 실세를 이렇게 말로 농단을 했습니다. 농단을 하는 게 죽을 죄를 좀 짓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고, 오늘 이 발언을 듣는 사람들 중에 엄청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분들은 자신의 이 사고가, 가치관이 뭔가 비비 꼬여 있거나 이 세팅이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먼저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변 대표 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으면 좀 하시죠. 보수라고 새로 좀 망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안타까워할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그 망하는 과정에서 새 흐름이 나오는 거니까 잘 장례를 치러주면 됩니다. 그 뭐 저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끝에 보면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뜨고 새로운 또 바람이 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썩은 태양은 가라앉고 또 새로운 태양이 뜰 겁니다. 자,
이 보수 이번 기회에 정화하는 계기로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보수가 아닙니다. 참고로. 예, 감사합니다.